안녕하세요. 농부놀이터입니다. 오늘도 복숭아 가지전정, 자두 가지전정에 대한 이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숭아 전지를 함에 있어서 한 4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집중하세요. 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복숭아 가지를 치기를 할 때 어떤 가지를 칠지, 주가지가 뭔지 장가지가 뭔지를 또 구분하는 것과 장가지가 나은지 긴가지가 나은지 복숭아에 대해서요. 그리고 도장지를 어떻게 활용해서 결과지 유도하는지, 그리고 밀식 재배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쭉 길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러면은 복숭아 가지가 있어요. 복숭아 가지가 밑에서 가지가 이렇게 올라온다 쳐요. 토양 있고 뿌리가 이렇게 나 있다고 치고요. 가지가 이렇게 60도로 이렇게 가지가 나와요. 이쪽도 가지가 이렇게 두 가지를 했으니까 2본 주지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이 가지가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곱게 이렇게 키워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 가지를 곱게 이렇게 키웠어요. 그럼 이 척지가 이렇게 나고, 여기도 척지예요. 이렇게 나고 이렇게 날 거예요. 또 가지가 이렇게 날 거예요. 여기도 가지가 이렇게 나고 이렇게 날 거예요. 장가지도 좀 있고 날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가지가 생성이 되는데 간혹 보시면은 여기 가지가 이 가지보다 더 굵은 가지가 이렇게 나요. 옆에 가지든 이 가지보다 이렇게 굵게 나오는 가지들이 또 보일 수 있어요. 이만큼 더 굵게 나오는 가지들이. 또 위에는 또 도장지가 이렇게 굵게 나오는 가지들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주가지보다도 주지라고 표현합니다. 주가지, 주지보다도 굵게 일로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 굵게 나오는 경우에 가지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가지를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밑에서 이렇게 영양분이라든지 당분을 이렇게 막 흡습을 하잖아요. 나무를 당기잖아요. 당기는데 이 가지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이쪽으로 쭉 곱게를 쫙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곱게 분산돼야 되는데 얘네도 이쪽으로 가는 경향이 더 세져요. 100%에 50대 50이라 그러면 여기서는 거의 25가 30, 40이 이쪽으로 가버리고 여기는 20%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전지를 해 주시라는 건데요. 전지를 할 때 단방 이렇게 자르지 마세요. 이렇게 단방 자르지는 마시고, 여기에 눈이 있다 그러면 다행히, 예를 들면은 여기에 잎눈이 한 개씩 이렇게 있다 그러면 다행이에요. 근데 기껏해야 가지가 하나 이렇게 척지가 이렇게 나 있고 이렇게 나 있다 그럼 또 다행이지만 바짝 이렇게 잘라버리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전지를 하실 때 바짝 잘라지는 마세요. 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눈 하나 있으면은, 잎눈 있으면 잎눈 하나 놔두시고 이렇게 잘라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요 가지 요걸 살려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물론 여기에 가지들이 나무가 또 오염되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러지만은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쪽에 보시면은 도장지 같은 경우도 바로 자르지 마세요. 여기에 눈 하나든지 가지가 하나 나 있다 그러면은 다행이죠. 자르지 마시고 이렇게 잘라달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이렇게 잘라달라는 거예요. 그럼 요 가지가 있잖아요. 요 가지 잘못 꺼내버렸는데 요 가지가 이제 결과지를 유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만큼이 없어지는 거죠. 요 가지에서 훗날 이 가지에서
요 눈에서 가지를 이렇게 받을 거예요. 길게 안 가고 짧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원천적으로 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단가지를 만들 거예요. 여기도 이제 일로 가는 것을 막으면서 여기 이 가지를 결과지를 삼기 때문에 열매를 달고 여기도 열매를 달고 짧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지가 곧게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1차적인 부분이고 전진을 할 때요. 꼭 상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가지가 이렇게 가지가 이제 여기서 가지가 났다 칠게요. 가지가 옆으로 쭉 나는데 가지가 이렇게 주제 곱게 나가다가 이렇게 이 가지예요. 얘도 가지고 이렇게 곱게 나가요. 가지가 이렇게 가지들이 길게 가는 가지들이 많아. 물론 짧은 가지도 있고 길게 가는 가지도 있고 막 이래요. 이게 여기가 중심부로 쳐요. 위에서 내려봤습니다. 위에서 내려봤어요. 가지들이 이렇게 막 터지죠. 이렇게. 이런 가지들이 많아서 이렇게 전지하기도 그러는데, 주지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잖아요.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리는 건데, 단초전쟁, 위에서 봤습니다. 단초전쟁을 하는 건데, 단초전쟁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막 이렇게 해요. 진의 발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당기는 전쟁법을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단초전쟁이에요. 당겨요. 계속 이렇게 당겨요. 이거는 전지가 뭐 나뭇가지 형태로 지난번에 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나뭇가지 형태로 이렇게 해주세요. 햇빛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것도 맞아요. 근데 열매를 단초 전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열매를 좀 굵게 하기 위한 부분인데, 영양분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중심부에서 들어오면은 요 중심부에서 가까워지고 짧게 갈수록 여기 애들이 대과들이 주로 생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대과들이. 그러니까 멀리 가면 갈수록 또 가지가 처지면 처질수록 과실이 굵어질 수가 없겠죠. 대가를 못 만든다고 자꾸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농사를 지어본 사람인지를 제가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열매를 달 때는 가지를 짧게 당긴다 그러면 여기서 열매를 달고 이렇게 하면은 열매가 균등하면서 과실이 굵어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전쟁을 단초 전쟁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거고요. 장초 전쟁보다도 단초 전쟁이 낫더라. 물론 장초 전쟁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수명이 잘못하면은 수명이 오래 못 갈 우려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나무 수명을 오래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걸 이제 곧 요 다음에 설명해 드릴 텐데, 단초 전쟁하면은 수명이 좀 길어요. 왜냐면은 원 중심에서 곱게 파이프가 연결할 때 곱게 가니까 나무의 생리적인 부분에서 많이 이로워요. 나무한테 진짜 이로운 거예요. 왜냐면 툭툭 부딪히는 게 없잖아요. 곱게 자양분을 빨아서 곱게 쫙 가니까 동맥경화도 걸리지 않고 막힘없이 가니까 나무가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덕 설치를 하든지 이거 우산 지지대를 하든지. 근데 우산 지지대가 좀 어려워요. 덕 슬슬 8m 슬슬 하든지 이렇게 철근을 잡는 게 제일 낫죠. 하여간 여무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 나뭇잎 형태도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나무를 수명을 길게 하려고 그러면은 단초 전쟁을 하는 방법과 또 나무를 좀 당겨주는 방법과 이따가 곧 말씀드릴 텐데, 도장지를 최대한 유용하는 방법이 나무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인데, 나무를 건강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죠. 오래오래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나뭇잎 형태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좀 당겨 주십시오. 라고 했대서 제가 단초 전정 좀 당겨 주시고, 짧은 가지들을 최대한 키워줘야 돼요. 짧은 가지들을 이렇게 키워주세요. 잘라서. 그래서 큰 가지들 딱 막아버리면요, 도당지가 막 터지잖아요. 막 터지거든요, 도당지가. 여기에 도당지 막 터져요. 그러면은 그걸 다 결과지로 유도하는 방법을 이따가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도장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나무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나무 가지가 한쪽 가지만 그릴게요. 한쪽 가지만. 나무 가지가 이렇게 밑에서 바닥부터 치고 올라왔다 칩시다. 2번 주지처럼 가지가 이렇게, 이쪽 가지는 돼 있고, 이쪽 가지에서 2번 주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곱게 가다가 척지도 좀 단초 전쟁을 한 걸로 보여드릴게요. 단초 전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부은 게 없어요. 옆까지도 한 번씩 나올 수도 있죠. 거의 진의 발처럼 생겼어요. 단초 전쟁. 물론 이게 부주지를 이렇게 키우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 많이 키우지도 않고요. 자, 근데 이렇게 있는데, 단초 전쟁 한 상태라든지 가지가 있다고 쳐요. 도장지가 어떻게 발생하냐면요, 도장지가 여기 뿌리를 쭉 올라오다가 힘을 받고 쭉 올라오다가 두 갈래로 올라오다가 어느 정도 각도가 안 될 때 막 터져요. 여기 부주지보다 막 터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당지게 있다는 거는 균형이 어떻게 되냐면요, 얘네들이 또 힘을 빨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일로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아깝잖아요. 아깝죠, 그죠? 열매를 달 때는 대부분 우리 이게 짧게 여기도 이렇게 당겨서 단다고 말씀드렸죠. 단춘전 짧게 달 텐데, 이렇게 당겨서 달 텐데요. 이거 도장지가 힘 다 빼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지를 버릴 것이냐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장지를 활용해야 돼요. 요 가지 있잖아요. 가지. 여기도 가지가 하나 달렸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눈 하나 놔두고, 또 눈 2개 내지 하나를 놔두고, 눈 2개 하나를 놔두고. 가지 쓰면 얇은 가지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거를 가지 하나를 눈 하나 놔두시고 잘라주세요. 이렇게. 여기 눈 하나 놔두고 가지를 잘라주세요. 나머지는 다 척지다 그러시고요. 가지가 있으면 나머지는 다 척지에 달았다 치고, 얘네들이 도장지가 이렇게 올랐다 칩시다. 근데 이거 도장지 바다 잘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태양이 한여름에 장렬하는 태양이 여기를 다 굽어버려요. 여기가 일소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늘을 마련해줘야 되거든요. 그늘을 마련해줘야 돼. 그늘. 햇빛이 너무 잘 들어가도 문제예요. 그늘 없으면 문제예요. 막 데워버린다고. 우리가 등에 불로 햇빛에 디듯이 얘네도 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도당지를 최대한 활용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가지가 이렇게 눈에서 가지가 이렇게 날 거 아닙니까? 가지가 또 일어나겠죠? 그럼 여기다가 잎을 달아서요. 이거를 이제 그늘을 마련해 줘야 돼. 여기 애들이 다 그늘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여기가 선선해야 돼요. 등대가. 바람이 잘 통하고, 공기 잘 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가 선선하게 그늘해져야 돼요. 나뭇가지는. 만약에 나뭇가지에 등을 안 한다 그러면요, 가지가 다 터져버려요. 나뭇가지가, 여기 도당지라든지 가지를 키워주지 않으면요,
햇빛이 직접 이렇게 닿아버리잖아요. 다 터져버리고, 이 세포가 다 고사예요. 괴사. 괴사가 나무가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나무가 오래 못 살아요. 단초 전쟁의 장점이 뭐냐면은, 수명을 길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당지를 절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대방대방 바짝바짝 자르지는 마세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 이 등대는, 이 등대 나무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직사광선이 내려졌을 때 이 나무가 다 터지게 해버린다고요. 그럼 나무가 어떻게 돼요? 위로는 빠느님이 이게 빨아들이는 그 힘들이 있잖아요. 이게 막 이렇게 빨 텐데, 파이프가, 예를 들면 파이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파이프가 이렇게, 이 파이프에다 쳐요. 두면 파이프를 쳐요. 여기는 막혀버리고, 일로만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는 괴사하는 거예요, 괴사. 여기는 다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때요? 다 터져버리죠? 근데 여기 파이프가 이렇게 도당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도당지가 있는 눈을 해서 결과지를 만들어지니 가지를 달든지 결과지 안 만들어도 됩니다. 꼭 과일 달 필요가 없어요. 잎을 만들어서 이게 그늘을 마련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등대에 그늘을 마련해줘야 돼요. 그럼 괴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막힌 걸 뚫어주라는 거예요. 막히게 뚫어주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도당직성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가지를 빼줘야지 이렇게 힘을 가면서 여기서 힘을 실어주고 뻥 뚫려요. 밑에만 뚫을 수는 없잖아요. 아래 위로 다 뚫려야 되잖아. 아래 위로 다. 파이프통. 이게 나무를 수명을 오래 길게 하니까 도당지를 활용해서 열매를 달면서 잎수를 더 확보해 주라. 과일을 제일 좋게 하는 거는 영양분을 땡기는 법도 있지만 잎수를 많이 확보해 주라. 잎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앞으로 우리 복수농사, 과수농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숙제일 수도 있어요. 밀식 재배를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는가? 왜냐면은 많이 생산해야 되니까요. 대량 생산을 해야 되니까. 밀식 재배하려고 그러니까 문제인데, 1번, 좀 짧게 키가 작게 나오는 것을 외성이라 그래요. 외성, 복숭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이 외자가, 일본 외놈. 일본 사람들은 다리가 짧다 해서, 난쟁이 외자를 써요. 난장이 외자인가? 그럴 거예요, 한자로. 그래서 다리가 짧아요.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가 있으면은, 나무가 키가 짧으면서 가지가 이렇게 돋아나면서, 다닥다닥 붙이면서, 외성인 사과들 많죠? 요즘, 무슨 사과들이 다 이렇게 바짝바짝 붙여요. 또 이쪽도 두 줄 하는데, 여기도 또 나무들을 착착착착 바짝바짝 붙이고. 사과나무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한 줄 맞춰서 쫙 갖다 붙이죠. 이 외성이라고 하는데, 복숭아도 외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외성을 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이렇게 외성을 하라는 게 아니고, 밀식 재배, 빽빽하게 하고, 수확량이 많이 나오게 하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숙제를 봤을 때, 단초전자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나무 중심에서 가지를 이렇게 내잖아요. 그럼 또, 이 중심에서는 가지가 거꾸로 오겠죠? 물론 이거는 세 가닥 잡았을 때예요. 나무를 이렇게 심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지를 내릴 때. 3본 주지를 잡았을 때. 어떤 사람들은 외성을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죠? 이렇게 줄 맞춰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8m 형태는 어떻게 하냐면, 나무가 있으면은, 가지를 이렇게 잡아요. 요게 8m 형식이에요. 가지를 옆으로 잡아요. 요게 8m 형식이에요.
형식인데, 이거는 개심자들 자유수영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자연 유수형, 가지를 이렇게 가면 갈수록 위를 넓게 하는 일본식, 나뭇잎 형태가 가면 갈수록 이게 두 갈래 갖고 이렇게 키우는 자연 형식으로 키우는 일본 형식. 아니면은 나뭇잎 형태를 하든지 단초 전쟁했을 때 짧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뭐가 맞는지는 본인들이 진짜 선택을 하십시오. 이건 이제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제가 색깔 다른 걸 해드릴게요. 이렇게 키워요. 일본 형식은 이렇게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여기는 봉송하게 이렇게 단추 전쟁은 이렇게 그냥 햇빛 잘 들어오고 빛 잘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식을 하고요. 제가 단추 전쟁의 미술 지배가 가능할 수 있다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짧게 갈 거니까. 물론 3분 주제도 되지만 이렇게 진해형이에요. 진해처럼 생겼잖아요. 나무 수가 많이 들어가지만 이렇게 해서 양쪽에 튼튼한 걸로 해서 덕을 설치를 해서 딱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굵은 와이어 줄 같은 걸로 포도 잡듯이 딱 잡아요. 이렇게 하면 참 좋고요. 그 중간중간에 또 한 번씩 잡아주면은 밀식 재배가 가능하더라 라는 얘기를 했고, 밀식 재배를 하고 또 가능하고 또 뭐라 해야 되나, 수명 오래 하게 하는 단초 전쟁일 경우에는 밀식이 가능하더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전쟁을 또 나중에 또 실기 교육을 또 할 텐데, 날씨 추워지는데 전지하시더라도 조심하시고, 전지는 어떤 날씨가 좋으냐 하시는데, 너무 추운 겨울날 하는 거는 조금 지양을 하십시오. 일이 많은 분들은 전지를 미리 하시는데, 일이 그렇게 많이 밀렸지 않다 그러면은, 굳이, 전쟁을 막 추운 날 하지 마십시오. 뭐, 동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니까. 안녕하십니까. 농부 놀이터입니다. 이제 겨울에 다들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겨울이 연말이다 보니까, 동네마다 이제 총회 또 결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있는 이 마을에는 어른들이 아주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이장을 맡았습니다. 농부 놀이터가 이장을 맡았습니다. 앞으로는 이장을 하면서 정책이라든지 무슨 사업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많이 다룰 텐데요. 제가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농사를 짓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바른 정보, 고든 정보를 드리는 그런 농부의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중간중간에 마을 방송하는 것이랑 또 마을에 행사하는 것, 그리고 일일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도 영상을 올리고 할 텐입니다. 그래서 시골을 귀양, 귀촌,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보도 드리고, 또 사업을 할 때 제가 이장을 하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도 또 다룰 겁니다. 농업 정책 전반에 대한 얘기를 다룰 테니까 농부 놀이터 많이 구독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책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모노드라마 제가 1인 3역 또는 1인 다역을 하고 있는데, 모노드라마 많은 응원해 주시고 재미있게 봐주십시오. 유익한 정보와 재미있고 코미디스러운 영상을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일신 우일신 하십시오. 고맙습니다.